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먼저 오늘 오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의원 예상대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4위, 5위, 6위도 이미 낯익은 이름이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나는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좀 빼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리얼미터가 이번에 포함을 시켰고 단숨에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 대선 주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분류한다면 보수 진영 대선 주자 가운데는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됐을까요?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 SBS 성혜영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리얼미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론조사, 차기주자 여론조사에 포함시킨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의 요청도 있었고 또 리얼미터조차도 정치인이 아니고 현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대선 후보 관련 여론조사에는 포함시키질 않았습니다. 이번이 처음 포함된 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와 제가 직접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는지,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그 분기별로 주관식 조사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언급된 후보들, 많이 언급된 후보들 순위를 매겨가지고 여야 동수로 해가지고 이제 14명을 요번에 포함시켜서 한 건데, 윤석열은 사실 지난번 분기에도 좀 나오긴 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본인이 거부의사 밝힌 것도 있고, 네. 의뢰사인 오마이뉴스에서 포함시키는 걸 좀 더 검토를 해보자 했는데, 또 언급이 됐으니까 이제 늦차해서 이번에 처음 넣은 겁니다. 지난달 거랑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진보층 거를 흡수한 거는 뭐 별로 없을 거고요. 누가 줄었는지를 보면은 안철수, 유승민 이런 분들이 한 1%씩 줄었어요. 예. 황교안도 한 2%인가 줄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안철수, 유승민 뭐 이런 분들은 약간은 보수 중에서도 중도 성향이고 또 새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 층을 흡수한 것 같아요.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리얼미터에 앞서서 갤럽은,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을 차기주자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서 했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리얼미터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리얼미터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갤럽은 주관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그러면 응답한 전화를 받는 분이 이름을 대는 사람, 그 사람이 포함되는데 하다가 보면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리얼미터는 객관식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많이 나왔다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기관의 뭐 조사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뭐 지금 기성 정치인들하고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뭐 현직 정치인처럼 이렇게 앞으로 뭐 대선에 출마할 거다라는 그런 전제를 놓고 판단하진 않지만 예. 두 번째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그럼 정치를 한다라는 전제를 놓고 이 사람이 바람직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다. 이제 이 두 여론조사 기관의 이제 그 조사 차이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왜 그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냐, 상대적으로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는 뭔가 이념에 치우친 인사는 일단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우리 미래통합당 보수 야당이 이제 좀 내세웠던 대선 후보들과는 조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갖고 있는 뭔가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든지 다 너무 자기 편만 챙긴다라든지 이런 이미지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이 그것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점에서 본인의 능력을 또 발휘하고 또 뭔가 정치적인 어떤 여러 계산과는 타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뭐 이런 모습들이 아마 뭔가 보수 야당의 어떤 대권 주자로서는 참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평가를 실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본인은 전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답하기가 쉬운데 말이죠. 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차기 대선 주자 이 조사 대상에 자꾸 오르내리는 거죠? 오마이뉴스가 적극 검토를 했다고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현상을 한 작년도 초 정도에 목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본인이 굳고 안 한다라고 하는데 여론조사에 넣고 돌리니까 2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을 후보군에 넣고 여론조사에 돌리면 여론조사 수치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문득 예.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조사 2위에 사실상 보수 진영의 대망론의 주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정치적인 해석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명정대한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 검찰총장이 특히나 야권과 보수 진영의 대망론에 입각한 1등 주자로 나오게 되는 순간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입장에서는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없으니 여론조사에 돌리지 말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공직에 있는 인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오해에 휘말릴 수 있는 인사들의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는 본인이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꼭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공정한 기준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끄집어냈던 이유는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후보군에 올라서 여론조사 수치가 어느 정도에 나오게 되면 예. 거기에 따른 정치적 해석이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여기서 후보군 스스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보편적인 여론조사를 좀 시행하는 것이 객관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 조직의 수장이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을 차기 대선 주자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적절하겠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고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아주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셔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회창 전 대법관 또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 현직에 있을 때 다른 거죠. 정치 영역과 다른 곳에 있을 때부터 이미 국민적 인기가 올랐고 결과적으로 보면 다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는 정치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도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조사 대상에 포함된 그 배경에는 혹시 최근에 이런 상황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법사위 미래통합당은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거의 공개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최근에 이렇게 검찰총장과 여러 가지 지시사항 논란이 많이 언론에서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또 이게 뭐 가도에게 이렇게 좀 정치적 논쟁으로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정치적 논쟁이라기보다는 가야 될 길에 뭐 힘 빼기도 있고 하겠죠. 뭐 반발도 있고요. 조국 장관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당시에 조국 장관 임명을 막기 위해서 그때 소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장도 또 2번 청구하는 그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국 수사를 말하자면 권력 핵심을 수사하는 그런 뭐 강단이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국민들이 봐준 측면도 있거든요. 최근에 와서는 검찰 조직 감싸기도 아니고 측근 감싸기 그래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그 말하자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고 현재 의원님께서 예로 드신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제가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떤 과잉 수사라든지 또는 수사 관행이 반복적인 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인권 수사 개혁 TF를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 과잉 수사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당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추미애 법무장관은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난 2월에 코로나19가 정말 대구에서 갑작스럽게 창궐하면서 한시라도 빠르게 정말 확산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요구했고, 고심 끝에 법무장관님도 적극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서 2번이나 반려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거 아시죠? 제가 그렇게 일반 지시를 내린 날짜는 공문으로 2월 28일이었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16일 날 있었는데요. 이 교회 CCTV를 확보를 나중에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아마 CCTV를 통해서 그 교인들을 다 누가 거기 출입했는지 알 수 있었을 건데요. 이게 자동 삭제, 보름 만에 자동 삭제되는데 이 압수수색 골든타임을 놓침으로써 그 보름 자동 삭제되는 기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자료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을 하지 못한 그런 오를 범한 것이죠. 말씀하신 이렇게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고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CCTV 확보를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런 우를 범했다. 검찰 수사를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누가 해야 될까? 검찰총장이 해야 될까요?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까요? 여당 의원의 입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추미애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잘해서 제가 지지한 게 아니에요. 검찰 개혁을 검찰이 주체가 돼서 한번 해보는 그런 광경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그 지지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검찰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외부에서 압박하는 개혁으로 검찰 안 바뀝니다. 계속 소모적인 싸움만 반복돼요. 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아마도 검찰총장도 듣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19 감싸기 또는 측근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또 지금 수사팀에서 하고 있는 수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지휘권, 검찰청법에 따른 정의를 세우기 위한 올바른 지휘임에도 불구하고 끈끈이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소신과 입장은 검찰 조직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형사사법 정의를 세우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구원과 채찍과 당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들을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법사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지난 법사위에서는 이제 한명숙 전 총리의 수사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시비를 걸었고, 감찰 문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가 아니냐 하는 부분, 플러스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직도 내부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인권 수사를 강조를 하면서 이런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한 수를 더 보태는 거죠. 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바로 2월 달에 있었던 코로나19 때 신천지 압수수색 문제를 다시 거론함으로써 이를 좀 더 키우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 개인의 페이스북에서는 문민장관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저는 이 용어는 조금 좀 한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점을 같이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뜻으로. 네, 그런데 이게 모양이죠? 저희가 이미 92년 대선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문민은 군사, 독재 이런 용어의 반대 개념으로 문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이다 이런 프레임을 설정하는 것은 조금 문민이라는 말의 용어
쓰임새가 적절치 않은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 비검 장관, 검사 출신이 아닌 장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어쨌든 문민 장관이라고 표현했고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김민하 평론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현직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문제 또 각종 수사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에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첫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이제 법무부 장관들이 대부분 이제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라는 뭐 그런 뭐 조직도 있지만 검찰이라는 엘리트 집단이라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 엘리트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논리와 어떤 문화 그런 어떤 상명하복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다지 이제 충돌할 만한 거리가 없었던 것. 이건 이제 첫 번째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하나를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예.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강금실 장관 사례인데 그 당시 강금실 장관도 당연히 이제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했음에도 그 당시 검찰총장은 물론 이제 검찰 조직과 대립은 했습니다라면 하지만 좀 부드러운 리더십 이런 것들을 좀 구사를 했었거든요. 뭐 두 분이 이제 팔짱을 끼고 뭐 이렇게 사진 찍히기도 하고 검찰총장이랑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있는 어떤 입지라든가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어떤 캐릭터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된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강기실 장관 이야기를 꺼내셨으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또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당시 강기실 장관이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 추진하다가 어쨌든 검찰의 반발이 있었고 또 검찰 개혁은 검찰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만나서 갈등을 해결하고 팔짱을 끼고 뭐 이랬던 상황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뭐 추미애 장관 체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모드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을 향해서 제19 감싸기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현 여권 입장에서 오히려 제19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조국에게 마음의 빛이 있다라는 얘기를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해서 현 여권의 핵심 인사를 둘러싸고 있는 수사를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이 단행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조직에 대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비추게 된다면 검찰이 개혁의 대상인 건지 아니면 현 정권과 여권 실세들이 검찰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개혁이 대상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것은 어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기득권을 없애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이쪽 저쪽에도 분명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정한 기준 잣대를 마련해야 되는데요. 인권수사 얘기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이뤄졌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비춰보건대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모든 얘기를 그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적용하지 않았고 우리 편에 적용했던 부분들이 날카롭기 때문에 검찰의 문제 제기를 삼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는 측면이라 저는 복합적인 과정에서 거대한 국회 권력까지 장악한 여건이 국민의 마음을 좀 헤아리게 되는 그런 개혁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조금만 예. 더 보태면 지금 추미애 장관의 어떤 하고 있는 얘기나 이런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실 추미애 장관이 여당으로부터의 이제 압박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화면을 보셨지만 주로 여당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18일 법사위에서는 심지어 검찰에 순치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 좀 그렇게 압박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 조직에 자신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게 안 먹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체적으로는 사이에 좀 끼임 측면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세우면서 그것을 추진해가는 어떤 적임자로서의 추미애 장관이다. 이런 역할을 좀 강조하고 싶다면 여당도 그 부분을 분명히 쟁점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윤석열 총장의 어떤 거취나 뭐 나 같았으면 뭐 지금 사퇴했다 뭐 이런 얘기는 최대한 하지 말고 임기는 보장하자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우선적으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뭐 여당 의원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여당 의원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보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총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 프레임은 뭐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이제 여당과 지금 정권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미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각이 가지고 있는 뭐 의원들 그리고 그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이런 좀 국가 대사를 논하는 이런 영역에 정책의 영역에까지 그것을 이제 반영한다.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의 어떤 거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중심을 잡는 그런 발언을 이전에도 한 바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이 정권하고 좀 부딪혔을 경우에 뭐 사실상의 경질 구도로 가는 심지어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본인이 내려오게 만드는 언론을 동원해서 그런 뭐 공작에 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이 정권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러려면 임기만큼은 지금 법에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만큼은 보장한다라는 걸 지금 뭐 정권이나 여권에서 분명히 하면서 검찰이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런 법사위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영 의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 것 네, 같아요. 일체 뭐 그 주변 친한 인물들도 저도 궁금해서 예. 보곤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오히려 반응이 없다. 어떤 네. 뜻일까요? 뭐 윤석열 총장 개인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이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극히 말을 아끼는 타입이기도 하지만 이번 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법무부 장관 개인과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 조직 전체, 특히 공소출범을 앞두고 검찰 조직의 위상과 수사 방법, 수사 기구가 전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수사 자문단 구성,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 과장들 중심으로 해서 수사 자문단을 구성하겠다. 수사팀에서는 계속 반대하니까 하겠다라고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문제가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인데 수사자문단 구성하는 건 문제가 있다. 끊임없이 검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걸고 비판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 한 2주, 3주 사이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여권의 핵심 실세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조금 전에도 법사위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조금 자중하면서 검찰의 상황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여권의 핵심 실세 의원들도 나서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법한 발언들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CCTV 얘기 하나만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신천지의 압수수색을 수사 지휘했는데 따르지 않아갖고 결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퍼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한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실 지금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지난 이태원 클럽에서 퍼졌던 사실 그 코로나의 창궐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CCTV 확보해갖고서 모든 것들을 다 잡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정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던 과거의 현상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이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가게 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여권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을 개혁하고 정말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 팀이 잘못했던 일들을 문제를 지적하고 싶으면은 정치적 해석을 쏙 뺄 수 있도록 좀 합리적인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근 검찰 주변에서 검찰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가령 윤미향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라든가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던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 결과 또 현역 정치인들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모양새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